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2%대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요. 출시한 지 나흘 만에 20조 원의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 연장 계획을 발표했죠.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도 이 대출 신청하실 분들 적지 않으실 거고 또 왜 나는 자격이 안 될까 여전히 불만인 분도 많으실 텐데요. 어제 정책 발표를 총괄하는 분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을 연결합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과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똑같네요. 자, 총 한도 액수도 20조 원으로 똑같고 지난번과의 차이는 뭔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공급하는 20조 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나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난번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상이라든지 요건, 취급하는 그 은행 등 다른 그 조건들도 기존 지원분과 동일합니다. 예, 예. 다만 그 안심전환 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게 차이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공급하는 20조 원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5일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그래서 만일 신청 규모가 20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이제 공급을 해드릴 것이고요. 예. 만약에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그 주택 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 가격이 낮은 분부터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연장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조 원이 뭐 출시하자마자 4일 만에 이제 거의 소진이 됐고요. 예. 그래서 뭐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20조 원을 추가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 등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20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이제 더 이상은 공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른바 안심전환 대출 정책 목표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총 40조가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가계부채 구조 개선 효과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40조 원이 모두 전환이 될 경우에는 그 현재 고정금리 그리고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전체 한 25% 수준인데요. 예. 여기에 각각 한 최대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그 저희들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목표 이 30% 목표를 2016년 말까지 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분할 상환 효과로 인해서 매년 그 1조 1,000억 원 수준의 그 가계부채가 감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안심전환 대출 예. 빚내서 집사라면서 그 가계 빚을 개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흥분제와 안정제를 섞어 처방한 격이다. 이런 비판인데요. 답변하신다면?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은 가계부채 구조를 좀 변동금리나 만기 일시 상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고정금리 또 분할상환으로 개선을 해서 가계부채의 그 질적 구조를 좀 개선하자는 뭐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LTV DTI 규제를 작년에 그 합리화하는 조치를 했던 거, 뭐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LTV DTI 규제를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합리화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차등화된다든지 예. 회사별로 차등화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 것은 이제 가계부채 질의 그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서민들이 느끼시는 불만이 적지 않아서요. 네. 제가 몇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대출 자격 요건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큰데 네. 이제 제2금융권 대출자가 모두 제외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정책 대상의 문제, 즉 수혜 대상 타깃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제2금융권 대출 도입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 이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뭐 금리라든지 담보 여력 그리고 취급 기관 등이 뭐 너무나 다양해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3,000개 기관이 넘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그런 전환 상품을 협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 저금리 주택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도 하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금 그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고 또 보금자리론 등 그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그런 그 정책 모기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이걸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정부와 은행에서 가계부채를 건전하기 위해서 계속 고정금리를 유도해왔고 실제로 그 정책이 잘 호응하셨던 분들, 이제 기존 대출자들은 도리어 이제 이번 금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그러면 기존 대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역시 좀 뭐랄까요, 설계상 불가피했던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 안심전환 대출과 관련해서 이제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서 원금을 상환 중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의 그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라는 것이 이제 단지 금리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를 좀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불만은 이제 정부가 은행에서 이제 고정금리 하라고 계속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고정금리로 돈 빌리는 사람은 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좀 대출 구조치를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정금리나 분할 상환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것도 좀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 또 대출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시고 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또 대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대출을 보면서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자체가 서민보다는 소득 안정 계층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소득 안정 계층에 방점이 찍혔다. 방점이 찍혔다. 그래서 이제 뭐 소득과 관련해서도 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면서 이게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는 이제 중산층 이하 계층이 되겠습니다. 1조 원 정도 첫날 나간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소득이 한 4,1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간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저소득 서민 계층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쪽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일각에서는 버티다 보면 언젠가 정부가 혜택을 줘가면서 구슬릴 거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게 이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부가 노력을 해온 그런 상황이고요. 정책기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지금까지 계속 공급을 해왔고, 또 고정금리나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그 우대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연장선상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이었습니다.